서울의 한낮은 여느 날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다. 강한 햇살이 좁은 골목을 비추고 아스팔트는 마치 달궈진 철판처럼 발바닥을 뜨겁게 찔렀다. 민주는 오토바이를 타고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자유계약 택배 기사였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날렵한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심장이 쿵쾅거렸다. 카페 앞에 멈춘 검은색 SUV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서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고급 외제차였지만 이렇게 한적한 강변 골목에 서 있는 것은 민준에게도 생소한 광경이었다. SUV의 창문이 내려가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에는 아직도 젊은 시절의 예리함이 남아 있었다. 이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차가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아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순간 긴장을 했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없습니다. 따라오세요. 민주는 헌 오토바이 헬멧을 챙기고 SUV 뒤에 앉은 남자를 태웠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다정한 미소를 띠며 한 남자와 서 있었다. 순간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녀는 바로 민준의 어머니, 서영이었다. 민준은 사진 속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남자는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중년 남자였다. 세월이 그를 바꾸었지만 눈빛과 체형에서 느껴지는 낯익음은 민준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다. 혹시 저 사람이 아버지? 아니면 단순한 지나간 지인의 친척?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 집이 어디죠? 이쪽이 맞나요? 남자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네, 이 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기 오래된 동네라 길이 좁습니다. 민주는 오토바이를 출발시키고 SUV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부터 그는 단순한 오토바이 기사로서가 아니라 가족의 과거를 지키고 어머니를 구할 사람이 될 것이다. 골목을 지나면서 민주는 1997년의 기억을 떠올렸다. 바로 자신이 태어난 해였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홍수에서 돌아가셨다고만 이야기하셨다. 그러나 지금 그 사진과 남자의 모습은 수십 년간 숨겨진 진실을 알게 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와 자신이 당한 배신과 학대의 역사를. 도착한 곳은 오래된 집과 작은 창고가 섞인 지역이었다. 남자는 무심코 오토바이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지만 민주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진실을 눈앞에서 보여줄 것이었다. 여기가 맞아요. 이 길 끝에서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눈앞의 집은 허름하고 바람에 삐걱거리는 지붕과 갈라진 창문이 있었다. 그러나 민준의 눈에는 지금의 어머니가 이 집 안에서 살아온 28년의 고통과 희생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남자는 사진 속의 집과 현실의 집을 번갈아 보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주는 그가 믿어야 할 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의 내면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단력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나야 어머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배신자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민주는 오토바이를 멈추고 어머니를 부르며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작은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두려움에 눈이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엄마 나야. 민준이야. 이제 아무도 해치지 못해.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 정말 너구나. 민주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모든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해주고 싶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앞에 수많은 장벽과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부터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키는 수호자가 될 것이었다. 밖에서는 저 멀리 어둠 속으로 불길과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오토바이 헬멧을 쓰며 결심했다. 이제 시작이야.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주는 오토바이를 뒤로 돌리며 집 앞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주는 손에 힘을 주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결심했다. 엄마, 여기서 나가야 해요.
바로 지금.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여기가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과 혼란으로 갈라졌다. 민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따라와요. 민준은 서영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을 지나면서 민준은 주변을 살폈다. SUV가 따라오고 있었고 차 안에서는 사진 속의 남자, 재현이 긴장한 표정으로 무엇인가를 중얼거렸다. 민준은 재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계획을 세웠다. 재현 아저씨, 예, 지금 나타나신 거죠? 예, 우리 가족에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나셨나요? 민준은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재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교차하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떠난 이유는 그때 널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 어머니와 너를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하지만 민준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지난 28년 동안 혼자서 가족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동안 재현은 어디에 있었는가? 민준은 마음속 깊은 분노를 느끼면서도 지금은 어머니와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온 민준은 한강 근처의 오래된 창고로 향했다. 그는 어릴 적 친구가 운영하는 비밀 공간을 기억해냈다. 그곳은 외부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장소였고 위급 상황에서 숨기 좋았다. 창고 안에 도착하자 민준은 먼저 주변을 점검했다. 어두운 구석에서 서영이 안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재현에게 말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숨긴 모든 것을. 재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와 나는 사실 오래전부터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어. 내가 떠났던 건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배신이 생겼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 민준은 그의 말을 듣고 내심 경계했다. 재현이 진심일 수도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 수도 있었다. 그는 재현의 눈빛을 바라보며 판단했다. 그 순간 창고 외부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음이 울렸다. 누군가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었고 소란스러운 발걸음과 함께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즉시 서영과 재현을 보호하며 몸을 낮췄다. 여기 있네. 나와라, 재현.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과거의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조직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민준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창고 내부는 좁고 출구는 제한되어 있었다. 오직 한 가지 선택이 있었다. 바로 싸워서 이 상황을 벗어나거나 기습적으로 탈출하는 방법뿐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어머니와 재현에게 낮게 속삭였다. 숨으세요. 내가 막을게. 민준은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기고 창고로 들어오는 그림자를 하나씩 확인하며 움직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 두려움, 결단이 혼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조직의 부하들이 창고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준은 오토바이 헬멧을 벗고 자신이 알고 있는 좁은 공간의 구조를 이용해 기습 공격을 준비했다. 작은 구멍, 벽 뒤, 기둥 등을 활용해 상대의 시야를 차단하고 단번에 제압할 계획이었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자 민준은 놀라운 민첩함으로 부하 한 명을 제압했다. 소리가 울리자 다른 부하들이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다. 민준은 이를 이용해 재현과 서영을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보다 더 복잡했다. 창고 내부에 또 다른 출입문에서 또 다른 부하들이 나타났고 민준은 점점 고립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머릿속은 차분하게 전략을 계산했다. 이대로는 안 돼. 밖으로 나가야 한다. 민준은 작은 창문을 발견하고 재현과 서영을 한 명씩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냈다. 자신은 마지막으로 남은 적들을 막아야 했다. 한 명, 두 명. 민준은 적들을 차례대로 제압하며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벌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생겼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부터 그는 단순한 오토바이 기사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했다. 마침내 재현과 서영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고 뒤편에서 멀리 사라지는 적들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과 배신, 과거의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날 거야.
민주는 서령과 재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위험과 맞서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밖에는 여전히 어둠과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이제 가족과 정의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 있었다. 민주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길을 나섰다. 오늘 밤의 사건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수많은 음모와 배신, 숨겨진 진실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었다. 민주는 새벽 공기가 차가운 한강변을 따라 오토바이를 몰았다. 어두운 골목과 버려진 공장들을 지나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밤 일어난 사건들이 계속 떠올랐다. 재현과 서영을 안전하게 이동시켰지만 조직의 위협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먼저 조직의 본거지를 찾아야 했다. 재현이 말했던 과거의 연결고리를 추적하면 조직의 실체와 그들의 목적을 알 수 있을지도 몰랐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전 재현과 공유했던 암호화된 메시지를 확인했다. 몇 가지 단서가 나타났고 그중 하나가 오래된 호텔의 지하실 위치를 가리켰다. 여기야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군. 민주는 중얼거리며 오토바이를 돌렸다. 호텔 주변은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이 고요했다. 창문마다 철제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지하로 연결되는 좁은 계단이 외부로부터 완전히 숨겨져 있었다. 민주는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고 재현과 서영을 호텔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요. 내가 먼저 가서 상황을 확인할게요.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은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서영은 손에 힘을 주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신뢰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민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밟았다. 지하실 안은 습하고 어두웠다. 오래된 콘크리트 벽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공기 중에는 미묘한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준은 숨을 죽이고 발자국 소리와 기계 소리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는 작은 방이 나타났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는 각종 감시 카메라 영상과 조직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민주는 화면을 살피며 놀랐다. 조직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정도 규모라니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군. 민주는 속으로 계산하며 상황을 재현에게 보고해야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나타났고 민준의 존재를 눈치챘다. 남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왔군, 민준. 내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 민준은 순간적으로 경계하며 몸을 낮췄다.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냉정함과 계산된 위협이 묻어났다. 당신은 누구죠? 예,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겁니까? 민준은 목소리를 떨지 않고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는 조직의 책임자 중 하나다. 너희 어머니가 과거에 숨겼던 정보 때문에 너희 가족은 이제 내 계획 속에 들어온 거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흥미롭군.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남자의 말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바로 그의 어머니가 숨겼던 정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었고 조직 전체의 핵심 계획과 관련된 것이었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어머니와 재현을 보호한 뒤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남자의 시선을 피하며 방 안을 빠르게 살폈다. 그때 컴퓨터 화면 중 하나에서 특정 파일이 깜빡였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조직의 중요한 문서임을 알아차렸다. 파일을 확보하면 조직의 계획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화면 앞으로 다가가 USB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는 이를 눈치챘다. 그는 민준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거기서 손대지 마라. 민준은 재빨리 몸을 숙이고 방 안에 놓여있던 금속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순간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는 한편으로는 공격을 막고 한편으로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했다. 그때 갑자기 외부에서 알람이 울렸다. 조직의 경보가 켜진 것이다.
남자는 잠시 혼란스러워했고 민주는 그 틈을 이용해 USB를 챙기고 방을 빠져나갔다. 그는 계단을 달리며 외부로 나가려 했지만 뒤에서 남자의 추격이 이어졌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지하실의 복잡한 구조를 활용하기로 했다. 좁은 통로, 숨겨진 방, 계단 등을 이용해 남자를 유인하고 재현과 서영이 있는 찻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마침내 민주는 찻집에 도착했다. 재현과 서영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민준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남아있었다. 자료를 확보했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직의 계획을 폭로하고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거야. 민주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민준아. 이제 우리는 함께 해야 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서영은 민준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찻집 밖에서는 여전히 조직의 눈이 민준 일행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준과 그의 가족, 그리고 재현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의를 다졌다. 이제 싸움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전쟁이 될 것이었다. 민주는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새벽빛이 서서히 도시를 밝히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싸움의 결의가 굳게 박혀 있었다. 오늘 밤의 사건은 시작일 뿐이었다. 앞으로 수많은 음모와 배신, 숨겨진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모두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민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재현과 서령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주는 찻집 구석에서 USB를 확인하며 조직의 자료를 살폈다. 화면에 나타난 문서들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정보였다. 단순히 금전이나 권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은밀한 거래와 비밀 프로젝트들이 담겨 있었다. 이거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야.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재현은 민준 옆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이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면 조직은 물론 정부 쪽에서도 움직일 거야. 조심해야 해. 서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야. 우리가 해야 해.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다. 그는 먼저 어머니가 남긴 단서를 확인하기로 했다. 어머니가 숨긴 정보는 조직이 왜 그들을 노렸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몰랐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서랍 속에는 낡은 편지와 작은 금고가 있었다. 금고에는 암호가 걸려 있었고, 암호는 어머니가 즐겨 사용하던 문구와 날짜를 조합해야 풀 수 있었다. 민주는 숨을 고르고 손가락으로 문자를 조합하며 금고를 열었다.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오래된 파일과 사진, 그리고 작은 USB가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그의 어머니가 남긴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민준아, 이 메시지를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너와 재현, 서영을 지키기 위해 나는 많은 것을 숨겼단다.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 가족과 관련된 오래된 비밀을 노리고 있어. 너희가 알게 되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지도 몰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실은 결국 밝혀져야 한다. 내가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가족과 친구들을 믿고 너 자신을 믿으렴. 민주는 메시지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가족의 명예와 정의를 지키는 싸움이 되어야 했다. 다음 날, 민주는 재현과 서영을 데리고 한적한 카페에서 전략 회의를 열었다. 그는 확보한 조직 자료와 어머니의 USB 내용을 비교하며 계획을 세웠다. 우리 목표는 3가지야. 첫째, 조직의 핵심 계획을 폭로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 둘째, 조직의 내부 정보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 셋째, 어머니와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이번 사건을 끝내는 것.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재현은 자료를 분석하며 말했다. 이 조직은 단순한 폭력 집단이 아니야. 그들은 정부와 기업, 심지어 경찰 내부에도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단독으로 싸우는 것은 위험해.
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연주를 끊고 외부 증거를 확보하는 거야. 그게 가장 안전하게 조직을 무너뜨리는 방법일지도 몰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하지만 시간이 없다. 조직은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우리는 먼저 작은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먼저 조직의 지역 책임자 한 명을 추적하기로 했다. 이 책임자는 상대적으로 경비가 약하고 중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는 재현과 서령과 함께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목표 위치 근처까지 접근했다. 민주는 몰래 건물 내부를 살피며 적의 패턴을 기록했다. 계단, 출입구, 경비 배치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리며 만약 추격이나 충돌이 발생하면 어떤 경로로 도망칠지 계획했다. 그날 밤 민중과 재현, 서영은 목표 건물 근처에 잠복했다. 그들은 조직원이 건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기다렸다. 순간 재현이 손짓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오자마자 민주는 재빨리 뒤를 쫓았다. 조심해. 함정일 수도 있어. 재현이 속삭였다. 하지만 민주는 한 발짝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남자를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작은 충돌이 일어났다. 남자는 민준을 밀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민주는 그의 손목을 잡았다.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힘이 맞부딪히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는 재현과 서영에게 신호를 보내며 USB와 문서를 확보한 채 다시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들은 가까스로 안전한 장소로 돌아왔다. 민주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첫 번째 목표는 성공했어. 이제 조직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해. 재현과 서영은 민준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싸울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조직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는 밖으로 나와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가족과 진실을 위해. 민주는 새벽이 밝아오기 전 재현과 서영이 머무는 임시 거처로 돌아왔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커튼을 치고 불을 끄면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확보한 문서와 USB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문서 속에는 조직의 자금 흐름, 불법 실험 프로젝트, 그리고 내부 연락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몇몇 인물들의 코드네임이었다. 그는 그중 하나의 시선이 멈췄다. 화이트버드. 재현도 그 이름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저건 조직 안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중간 관리자야.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 정체는 나와 있어요. 민준이 물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가명뿐이야.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의 접근 권한이 너무 높다는 거다. 서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 주변에도 조직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이동한 경로, 숨은 장소, 타이밍까지 너무 정확했어요. 누군가 정보를 흘리고 있어요.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데리고 다녔던 옛 동료 중에도 조직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지. 설마. 민주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새벽빛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완전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일부러 조직이 도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렸다. 우리는 부산으로 간다. 오늘 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재현과 서영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미끼예요. 화이트버드를 끌어내기 위한. 재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위험한 방법이야.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해요. 내부 배신자를 찾지 못하면 계속 쫓기기만 할 겁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약속 장소로 향했다. 폐공장이 늘어선 인천 외곽의 컨테이너 야적장이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철제 구조물들이 삐걱거리며 낮은 소리를 냈다. 민주는 일부러 휴대폰 전원을 켜두고 천천히 걸었다. 나가요.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졌다. 잠시 후
그림자 하나가 컨테이너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하나의 그림자. 민준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다. 앞에 나타난 사람은 조직의 중간 간부였지만 그 뒤에 서 있는 인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재현이었다. 얘 여기에.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민준아.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화이트버드가 당신이었군요. 조직 간부가 낮게 웃었다. 역시 빠르군. 내가 아버지를 닮았어. 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어쩔 수 없었어. 조직이 날 살려준 대가였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 민준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요, 우리를 지키겠다고 했잖아요.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끝까지 죽이지는 못했어. 정보를 조금씩 흘려서 버티게 했고 하지만 이제 조직이 내 어머니를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했어.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어디에 계십니까? 조직 간부가 입꼬리를 올렸다. 이미 이동 중이다. 서울여과학 연구시설로.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당신이 직접 넘긴 거군요. 재현은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다. 살려달라고 했다 그뿐이었다. 민준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2번 죽였어요. 그 순간 컨테이너 위에서 총성이 울렸다. 조직의 저격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라. 민준은 즉시 몸을 굴려 철제 구조물 뒤로 숨었다. 조직 간부가 소리쳤다. 죽여라.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총알이 컨테이너 벽을 뚫고 지나갔다. 민준은 숨을 고르며 무전기를 꺼냈다. 지금이다. 멀리서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모든 증거 파일을 기자와 검찰 내부 제보자에게 넘겨두었다.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계획한 거냐? 민준은 낮게 말했다. 당신이 배신할 거란 것도. 그 순간 경찰 차량들이 야적장을 포위했다. 조직 간부는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막혀 있었다. 재현은 주저앉았다. 서영 어머니는. 민준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구할 겁니다. 당신이 아닌. 경찰이 들이닥쳤고 총격전은 끝났다. 재현은 체포되며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이제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어머니를 구해야 했고 조직의 최상층부는 아직 남아 있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는 그날 밤 완전히 깨달았다. 민준은 경찰과 조직 간부 사이의 총격전이 끝난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나의 목표로 꽉 차 있었다. 어머니를 구하는 것. 모든 증거가 이미 기자와 검찰에게 넘어갔지만 조직의 최상위층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서령과 재현의 체포 현장을 확인하고 잠시 숨을 고른 후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이동했다. 서울여과학의 연구시설 위치는 이미 확보한 문서와 재현의 정보를 통해 파악했다. 시설은 외부에서는 단순한 산업용 창고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첨단 감시 시스템과 무장 경비로 가득 차 있었다. 차 안에서 민준은 서류를 다시 검토했다. 시설 내부의 경비 루트, 출입 카드 시스템, CCTV 위치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설령 들어간다 해도 어머니가 무사할 수 있을까? 민준 씨, 준비됐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 오늘 밤에 끝내야 해. 차량이 시설 근처에 도착하자 민준은 장비를 점검했다. 무기, 통신장치, 방어복,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어두운 골목을 따라 시설로 접근했다. 시설 내부에 들어가자마자 감시 카메라가 민준을 포착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CCTV를 해킹할 장치를 준비해 두었다. 화면이 잠시 깜박이고 경보음이 끊기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시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복도마다 레이저 센서와 움직이는 감시 로봇이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센서 사이를 피했다. 서영은 그 뒤를 따라오며 숨죽였다. 저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서영이 속삭였다. 민주는 천천히 몸을 숨기고 관찰했다. 조직의 경비원들이 무전기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민주는 재빨리 이동했다. 시설 깊숙이 들어가자 드디어 어머니가 있는 방이 나타났다. 두꺼운 철문과 강화 유리, 그리고 감시 카메라가 방을 지키고 있었다. 여기야 조금만 더. 민주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는 무선 해킹 장치를 꺼내 문 잠금을 해제하려고 시도했다. 장치가 신호를 보내자 철문이 서서히 열리며 경보가 울릴 뻔했지만 민주는 재빨리 장치를 끄고 문을 밀었다. 안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민준의 시선을 마주하자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너 왔구나. 엄마, 이제 나랑 나가요. 민준은 말을 떨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시설 내부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주변을 살피며 신속히 어머니의 묶인 손을 풀고 의자를 떼어냈다. 서영이 경계하며 문을 지켰다. 민준 씨, 경비가 몰려와요. 서영이 외쳤다. 민준은 어머니와 서영을 끌고 복도를 달렸다. 경비원들의 무기가 점점 가까워졌지만 민준은 이미 설계한 탈출 경로를 따라 이동했다. 시설 밖으로 나서자 민준은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어머니와 서영을 태웠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생각했다. 조직의 최상위층은 아직 남아있고 재현은 체포되어 있지만 정보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요? 민준이 물었다.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와주어서 다행이구나, 민준아. 차량이 안전지역으로 향하는 동안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의 탈출은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민준은 기자와 비밀 제보자에게 모든 증거를 전달했다. 조직의 금융 흐름, 실험 프로젝트, 그리고 내부 연결망이 세상 밖으로 공개되었다. 언론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고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때 민준에게 연락이 왔다. 재현이었다. 민준아, 나도 이야기를 해야 해. 재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민준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말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재현은 조직의 최상위층에 대한 정보와 위치를 제공했다. 민준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과 함께 최종 작전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민준은 깨달았다. 진정한 싸움은 총과 무기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신뢰와 선택, 그리고 끊임없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밤 민준은 어머니와 서영을 안전한 곳에 두고 홀로 다시 조직의 그림자를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만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을 끝내고 더 이상 가족이 고통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 민준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번 싸움이 끝나면 그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화는 아직 멀리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후퇴할 곳이 없었다. 끝장까지 가야만 했다. 민준은 어두운 골목을 지나 조직의 본부가 위치한 건물 앞에 섰다. 몇 달 동안의 준비와 정보 수집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해 모아진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재현이 제공한 내부 자료가 들어 있었다. 그것만 있으면 조직의 최상위층, 즉 이번 사건의 진짜 배후를 찾아낼 수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경계 시스템이 민준을 맞았다. 과거에 몇 번이나 접근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곳이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했다. 그는 재현의 정보를 활용해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이동했다. 민준은 서영과 통신하며 경로를 공유했다. 서영은 밖에서 외부 경비를 막는 역할을 맡았다. 민준 씨, 조심하세요. 내부가 평소보다 더 강화되어 있어요. 서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민준은 한숨을 깊게 쉬고 자신에게 말했다. 이번만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 복도 끝, 강화 유리로 된 사무실 문이 나타났다. 그 안에 조직의 두목, 강태수의 그림자가 보였다. 강태수는 민준의 존재를 예상한 듯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민준군, 드디어 왔군. 강태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여유로웠다. 오랜만이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을 거야.
민주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태수, 이제 끝내자. 이 모든 범죄와 고통, 오늘 끝내야 한다. 강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끝낸다고. 하하, 너는 아직 많은 걸 몰라. 내 아버지, 민중군. 그가 바로 이 조직의 창립자였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동안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무슨 말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태수는 천천히 일어나 걸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척하며 이 조직을 키웠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지. 그리고 너의 어머니와 너 역시 그 희생자 중 하나야. 민주는 숨이 막혔다. 모든 고통과 어머니의 괴로움이 이제야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얘 우리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주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요쳤다. 강태수는 차갑게 웃었다. 비즈니스야. 선택과 희생. 내가 우리 조직에 들어오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지. 민주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와 서영,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쉬고 강태수에게 다가갔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난 멈추지 않아.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낼 거야. 그 순간 두목의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반응하며 무기를 꺼냈다. 숨막히는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재빠르게 이동하며 경로를 선택했다. 강태수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직접 무기를 들고 민준과 마주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기술을 사용했지만 강태수도 만만치 않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오다니 흥미롭군. 강태수는 공격하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공격을 피하며 생각했다. 단순히 힘으로만 이길 수는 없다. 기지를 써야 한다. 그는 주변 장비와 통신 장치를 활용해 건물 일부를 교란시키고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그 과정에서 민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아버지의 진실, 어머니의 고통, 자신의 분노,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이 동시에 폭발했다. 결국 민준은 강태수를 일시적으로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강태수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넌 아직 끝내지 못했어. 진짜 힘은 내가 모르는 곳에 있어. 그 순간 민주는 주변 장치와 정보들을 결합해 조직의 금융 자료와 범죄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렸다. 경찰과 기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하면 강태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장치를 작동시켰다. 건물 전체의 경보와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고 외부에서는 경찰이 진입 준비를 했다. 강태수는 당황했지만 민주는 이미 탈출 경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총성과 혼란 속에서 민주는 어머니와 서영에게 연락을 취했다. 준비됐어. 지금 탈출해. 어머니와 서영은 안전하게 건물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민주는 마지막으로 강태수를 제압하고 경찰에게 넘겼다. 조직의 최상위층은 체포되었고 모든 비밀이 공개되었다. 민주는 건물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 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았다. 사랑,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 서영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 씨,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 어둠 속에 새로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앞으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게 만드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밤 민준의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민준은 경찰서에서 사건 정리와 증언을 마친 후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 숲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승리의 안도감과 동시에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배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민준 옆자리에 앉았다. 민준 씨, 이제 진짜로 끝난 걸까요? 모든 조직과 범죄자들이 잡혔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민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끝난 건 맞지만 마음속의 갈등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아. 아버지의 과거, 우리가 몰랐던 진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라. 서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사람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이 한 일,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정의를 실현했어요.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아버지의 흔적과 가족에게 남겨진 상처가 무겁게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경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직과 강태수의 범죄 실체를 폭로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그는 공적인 주목과 위협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적들의 움직임과 잠재적 보복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다. 민주는 혼자 생각했다. 정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야.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거야. 그런 와중 아버지의 옛 동료 중 일부가 민준에게 접근해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행적과 조직 내부 정보를 제공하며 민준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민준 씨, 당신이 이 조직을 끝낸 건 맞지만 남은 세력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더 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민준은 잠시 고민했다. 옛 동료들의 제안은 단순히 권력이나 금전이 아닌 조직 잔존 세력의 통제를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자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권력을 잡는 건 내가 원하는 정의가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투명하게 싸울 거야. 그 시점에서 민준의 주변에는 또 다른 위험 신호가 나타났다. 조직의 잔존 세력이 그의 가족과 서영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준은 즉시 경계를 강화하고 서영과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동시에 그는 정보를 수집하고 경찰과 협력하며 은밀하게 움직였다. 한밤중 민준은 재현과 통신했다. 재현 씨, 잔존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 우리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재현은 신속하게 대응 계획을 전달했다. 민준 씨, 이번엔 단순히 공격이 아닌 함정입니다. 우리는 함정을 만들고 세력을 유인해 한 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민준은 깊은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 기지와 전략,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협력이 필요했다. 며칠 후 민준은 잔존 세력의 핵심 인물들을 유인하는 작전을 실행했다. 은밀한 통로와 교묘한 속임수를 이용해 적들은 하나씩 함정에 빠졌다. 민준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전략적 판단으로 사건을 수습했다. 작전이 끝난 후 민준은 다시 혼자 남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거리에는 평화가 돌아왔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정의는 단순한 복수로 얻어지지 않아. 사람과 시스템을 이용해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선택과 조직의 기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민준은 자신에게 약속했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진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의 방식대로 화해할 날이 올 거야. 그 사이 서령과 어머니는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고 민준은 그들에게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그는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할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마침내 민준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 그 길은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이해와 협력, 그리고 전략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길이었다. 밤하늘 아래 민준은 혼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오늘의 싸움은 끝났지만 정의를 향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도 이 길을 걸을 거야. 누구도 무엇도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민준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은 결심과 평화, 그리고 앞으로의 긴 여정을 향한 준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진정한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민준은 새벽녘의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울의 불빛이 아른거리는 가운데 그는 이번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남은 세력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권력과 연결된 존재들이었다. 그들을 단번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때 서영이 연락해왔다. 민준 씨, 우리가 정보를 더 확보했어요. 남은 세력 중 핵심 인물이 다음 주에 중요한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다. 좋아. 이번엔 직접 개입하겠어. 모든 것을 끝내고 가족과 나 자신을 보호할 마지막 기회야. 그는 재현과 긴급 회의를 열고 작전을 세밀하게 계획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적들의 조직 전체를 무력화할 전략이었다. 민주는 다양한 정보원을 동원하고 경찰과도 비밀리에 협력했다. 목표는 한 번의 작전으로 남은 세력을 제거하면서도 불필요한 희생을 막는 것이었다. 며칠 뒤 민주는 거래 장소에 잠입했다. 어둡고 협소한 창고 안, 남은 조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주는 숨을 고르며 내부 통신기를 통해 재현과 연락했다. 재현 씨, 모든 준비 완료. 신호를 보내면 동시에 행동해. 거래가 시작되고 적들은 민준과 그의 팀이 눈치채지 못한 정보를 확인하며 긴장을 늦췄다. 그 순간 민준은 재현의 신호를 받았다. 지금이야. 한 번의 움직임으로 조명과 출입구를 제어하며 민준과 경찰 그리고 재현팀은 적들을 완전히 포위했다. 몇몇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전략적으로 배치된 요원들 덕분에 탈출은 불가능했다. 민준은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선택한 정의를 떠올렸다. 거래장 내부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인물이 민준을 향해 비웃었다. 내가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너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건가? 민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세상을 완전히 바꾸진 못하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정의와 사람들을 지킬 거야. 그리고 너희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 순간 핵심 인물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고 남은 세력은 일제히 무력화되었다. 민주는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전략과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작전이 끝난 뒤 창고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왔다. 서울의 아침은 밝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이 그의 내면을 흔들었다. 그는 단순한 복수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았다. 정의는 사람들의 협력, 이해, 그리고 신중한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서영과 재현에게 연락해 작전 성공을 알렸다. 모두 안전해요. 이제 끝났어요. 서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준 씨, 이제 정말로 끝났네요. 우리 앞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완벽하게 평화롭진 않겠지만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평화는 있어. 이제 그걸 위해 살아야 해. 며칠 후 민준은 가족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민준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했다. 서영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민준 씨, 이제 당신의 삶을 위해 선택할 시간이에요. 싸움만이 아닌 사랑과 평화를 위해 살아가야 해요.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겠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갈 거야. 정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그의 눈에는 결의와 평화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싸움은 끝났지만 진정한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다. 민준은 과거와 화해하며 미래를 향한 길을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책임과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알았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단순히 싸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협력 속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민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오늘의 싸움은 끝났지만 내 마음속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도 이 길을 걸을 거야. 누구도, 무엇도 내가 지키는 사람들과 정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그 순간 민준은 새로운 평화와 책임 속에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복수자가 아닌 삶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조용한 아침 햇살 속에서 걸음을 옮기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다. 그는 이제 싸움이 끝났음을,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사람과 정의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에는 평온이 찾아왔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과 책임으로 묶여 있었다. 그는 서영과 재현에게 마지막 보고를 했다.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재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승리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 씨, 이제 진정한 선택의 순간이에요. 싸움이 끝난 지금 당신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해요. 민준은 잠시 길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싸움 속에서 자신을 잃기도 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신을 찾고 싶었다. 마음속 깊이 그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민준은 가족과 함께 조용한 산책을 나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민준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은 민준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그는 깨달았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민준은 서영과 재현과도 다시 만났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재현이 물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그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작은 행동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서영은 감동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제 우리는 싸움이 아닌 사랑과 이해, 그리고 협력으로 세상을 지켜야 해요.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과 정의를 위해 살아갈 거야. 더 이상 과거의 복수에 묵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을 거야. 그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느꼈다. 이 도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둡지만 그 안에도 빛과 희망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준 자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다. 며칠 뒤 민준은 작은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과 의미를 발견했다. 싸움으로 얻은 승리는 이제 과거가 되었고 지금의 그는 새로운 책임과 기회 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넘어졌지만 민준은 곧바로 달려가 손을 잡아 일으켰다. 아이의 어머니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민준은 서영과 재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야. 우리가 지켜야 할 정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있음을 잊지 말자. 그들은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다. 싸움이 끝났지만 정의와 책임, 그리고 인간적인 선택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그 순간 자신이 지켜온 모든 싸움과 노력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민준은 점차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갔다.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사회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갔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싸움과 복수에 얽매이지 않았고 그 대신 이해와 협력, 책임감으로 채워졌다. 어느 날 민준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준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앞으로도 이 길을 걸을 거야. 누구도, 무엇도 내가 지키는 사람들과 정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민준의 눈에는 결의와 평화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지난 모든 싸움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날 오후 민준은 서령과 재현과 함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잔잔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야. 민준이 말했다. 맞아요.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서영이 답했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싸움과 갈등의 끝에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다. 민준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삶 속 진정한 모험과 책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지킬 거야. 사람들을, 정의를, 그리고 내 삶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갈 거야. 서울의 하늘 아래 민준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빛은 그가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질 것이었다.